시장과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코멘트가 나왔는데요. 기술주의 특별함이 끝나간다, 좀 남다름이 끝나간다라는 또 한 번의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BOA의 마이클 하트넷이 나스닥 100의 S&P 500 지수 대비한 성과가 닷컴 버블 피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2000년도에 버블 붕괴 직전 수준의 나스닥에 지금 아웃퍼폼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또 레벨이 한번 깨지면 이제 미국 기술주의 특별함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채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시중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, 즉 이제 금융 환경에 긴축이 계속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내년 1분기에는 아시아라든지 유럽으로 자산이 좀 분배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특히 중국의 기술주가 소외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시중금리가 하락할 시에는 미국의 강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이 같은 다시 한번 BOA의 경고 메시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?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. 끝없는 끝물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.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이후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을 꼽아보더라도 테슬라, 엔비디아, 그리고 애플 순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미국 기술주의 하위 섹터를 좀 살펴보면요. 그 중에서 하락한 분야가 로보틱스, 딱 한 분야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기술주, 이 중에서도 M7 종목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.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방법은 실적이 되겠죠. 기술주의 끝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요. 최근에 이제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매출 성장률 세 자릿수가 깨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었죠. 이렇듯이 높은 성장성이 이제 정점을 찍고 피크 아웃할 것이다. 그러니까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가장 최근 분기 실적, 그러니까 3분기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M7은 증명에 성공했다라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잭스 예상치를 따르면요. 지난 2분기에 M7 종목들의 합산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14.7%였고 EPS는 35% 정도의 고성장을 보였었습니다. 하지만은 3분기에는 이 같은 수치가 각각 13.5% 그리고 16.9%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. 하지만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. M7 종목들의 3분기 EPS 증가율이 30% 가깝게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. 매출 증가율도 15%대로 2분기 때보다 오히려 더 가속화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즉 실적으로 여전히 M7 종목들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요. 이 M7 종목을 추종하는 ETF, 맥스라는 그런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있죠. 근데 지난 1년간 이 ETF 주가가 56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하지만은 그 가운데 포워드 PR, 밸류에이션 지표는 8%밖에 상승을 하지가 않았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즉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더 강한 이익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 전망 덕분에 밸류에이션 확대가 미미했다라는 점이 되겠거든요. 이렇듯이 실적을 통해서 한번 M7의 상황을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고금리 환경이 불리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 IB에서 태양광 관련주죠.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할 시에 현금 창출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. 현행 IRA 제도 하에서 주거용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이 축소 시에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내년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인센티브를 좀
타먹으려는 소위 말해서 그런 수요가 급증할 수는 있겠지만은 2026년부터는 이 같은 수요가 심각하게 꺾일 것이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IRA의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. 그러면서 또 차라리 넥스테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퍼스솔라 등의 이 유틸리티성 태양광주가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썬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볼 텐데요. 사실 지금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언제 끝날지 그리고 썬런의 주가 전망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썬런 같은 경우에는요, 미국의 최대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및 저장 설비 공급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올해 이미 주가가 50%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. 특히 대선 다음 날이었죠. 11월 6일 날 무려 30% 가깝게 주가가 하루에만 급락을 했습니다. 즉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. 파이퍼 샌들러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. 작년 말에 썬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약 한 1년 만에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황이 어떤 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고금리가 예상 밖으로 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의 초기 비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. 그래서 리스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업계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경우에는요, 설치 비용을 즉 기업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라는 것은 차입 비용의 증가 리스크로 작용하기 마련인데요.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말에 한 3.9%였는데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도 불구하고 4.4%까지 더욱더 오른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예상 밖으로 썬런에 대한 금리 환경이 악화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당연히 이제 또 트럼프 악재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트럼프가 IRA 등의 기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최근에 썬런 CEO가 나와서 이 영향이 적을 것이다.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이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주가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.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의회 전체를 지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상으로도 썬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. 이 2가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